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공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작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가 상당히 많죠. 16문제가 객관식이고 서술형 문제가 5문제가 있는데 생각보다 매우 평이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있는 지역의 기출문제는 아니고 타 지역에서 학교가 좀 좋은 학교라고 되어 있는 그런 학교의 작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0의 제곱근은 없다. 0의 제곱근은 0입니다. 있습니다. 마이너스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제곱근이라면 제곱해서 플러스 25가 되겠죠. 마이너스 25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루트 100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 유형인데 이미 지금까지 계속 기출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루트 100의 제곱근을 쓰라고 하면 이 수의 제곱근하고 이렇게 쓰되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모두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속에 루트 100이라는 수 자체가 10이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답입니다. 틀립니다. 22의 양의 제곱근, 20이라는 수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것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제곱하여 16이 되는 수는 4뿐일까요? 마이너스 4도 제곱근에 해당하므로 역시 이것도 틀립니다. 1번 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억,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 회차 무한소수라고 해서 모두 무리수가 아니라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무리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나머지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쓸까요?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입니다. 정말 매회에 나옵니다. 이거 틀렸고요.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순환하는 소수는 유리수 맞습니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유리수인데 순환소수는 여러분들이 1.3점 이렇게 쓰고 나면 9분의 12라고 쓰실 수 있죠. 그래서 순환하는 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유한소수의 제곱근은 무리수이다. 유한소수의 제곱근이 무리수인 경우도 있으나 0.25처럼 유한소수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리수도 있습니다. 실수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고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것은 없다. 오로지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로 모든 수직선을 다 메꿀 수가 있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정답은 니은 리을을 찾으시면 되므로 답은 5번입니다. 3번입니다. 요식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는데 연산 문제입니다. 루트 밖으로 숫자가 나올 때 루트와 제곱이 지워지면서 나오지만 그 수가 음이든 양이든 양수로 나오면 되죠. 양수로 나오면 됩니다. 12의 제곱이므로 12로 나오시면 되고요. 16분의 9도 4분의 3으로 나오면 되고요. 마이너스 쓴 다음에 괄호 루트 속에 또다시 마이너스가 있고 루트 속의 숫자는 그대로 양수로 나오시면 돼요.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3 플러스 4일은 4, 4, 3, 12, 3, 3은 9입니다. 플러스 5. 따라서 정답은 17.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x 플러스 a 3x-y를 전개하면 b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cxy 마이너스 5y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단 a, b, c는 상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식을 전개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 식을 한번 제가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3ax 마이너스 ay입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요. 항이 서로 다른 항이 4개라는 건데 x라는 항으로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지금 x항도 있고 xy항이 있거든요. x항과 xy항으로 그냥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b는 3이 되겠죠. b는 3이고 15는 이쪽이네요. x항이니까 플러스 3a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cxy의 c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y항의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a가 같다고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b를 보시면 3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a니까 a가 5가 됩니다.
그 다음 C만 구하시면 되는데 C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C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안 한 이 15와 3A는 A에 5를 넣으면 역시 15가 돼서 A5가 정답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A, B, C를 가지고 합만 구하시면 되겠죠. 8-1이기 때문에 정답은 7입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A-B, B-A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것이 지금 A-B로 바꿔보시면 앞에 건 그대로 두시고 A-B로 바꾸는 대신에 음수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A-B 전체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합차가 아니라 이 AB 꼴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립니다. 2번은 A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3, 3은 9B제곱. 답이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4, 4, 16A제곱이 되겠죠? 이미 틀리네요. 요 제곱, 마이너스 요 제곱은 합차를 해도 되지만 A제곱, B제곱이 둘 다 나오는데 뺐기 때문에 A제곱, B제곱항이 모두 사라지고 앞에는 2AB, 뒤에는 마이너스 2AB가 될 텐데 가운데 마이너스가 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가 되어서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틀리고 이것도 틀립니다. 요거는 언뜻 보셔도 3분의 2 B는 9분의 4 B제곱이 돼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틀립니다. 5번의 답은 2번. 6번입니다. A제곱은 80, B제곱은 91 때 4분의 3A 플러스 3분의 2B, 4분의 3A 마이너스 3분의 2B의 값은 합차 공식을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의 제곱근을 구할 필요 없이 합차 공식을 먼저 이용을 해서 이 인수분해된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것의 제곱이므로 16분의 9 A의 제곱 마이너스 3, 3은 9, 2는 4, B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16분의 9에 곱하기 A제곱을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80이고요. 그 다음에 9분의 4, B제곱 역시 90이니까 90을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면 모두 약분이 되어서 5, 9, 약분되어서 10이므로 마지막 정답을 쓰시면 45 플러스 40이 되고요. 여기가 뺄셈입니다. 45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6번은 5번. 7번입니다. 루트 1.7은 A, 루트 31은 B일 때 루트 17,000 마이너스 루트 0.31을 AB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AX 플러스 B이다. 이때 X 플러스 10Y 값은 단 XY는 유리수. 자, 이것을 AB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요 값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루트 17,000을 1.7을 이용해야 하니까 1.7을 먼저 쓰시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17,000이 되는지 쓰시면 되죠. 몇 배를 하면? 10,000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0.31도 31을 이용하여 표현해야 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몇 배를 하면 0.31이 되는지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10의 4제곱은 밖으로 나올 때 100으로 나올 것이고 루트 1.1, 1.7 대신에 A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이 100분의 1이 밖으로 나오면 10분의 1이 되고 루트 31은 B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결론은 그 값이 ax 플러스 by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a의 x 곱하고 b의 y 곱한 값인데 a에 곱해져 있는 것이 x고 a에 곱해져 있는 것이 100이기 때문에 x와 100이 같은 값이 되는 것이고요. b에 곱해져 있는 y가 b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10분의 1과 같죠. 따라서 이것이 바로 y 값이 되는 거예요. 즉 x는 100이고 a에 곱해져 있는 것,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0분의 1, b에 곱해져 있는 수, 이렇게 됩니다. 이때 x 플러스 10y를 구하라고 했죠. 100 플러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약분이 되어서 100에서 1을 빼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99. 답은 7번의 3번입니다. 8번입니다.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 이때 A-B는 2이고 AB는 24일 때 루트 B-A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A-B가 2라고 하는 얘기, 양수라는 얘기는 AB가 모두 양수이면서 동시에 A에서 B를 뺀 것이 A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AB 곱이 24라고 하네요. 자, 이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루트 B분의 A라고 써 있는 것은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곱이나 나눗셈은 이렇게 나누거나 묶어서 쓸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루트 A분의 B를 그냥 따로 이렇게 루트 A분의 루트 B라고 써주셔도 되죠.
자, 이때는 통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루트 a 곱하기 b분의. 자, 한 번에 쓰겠습니다. 여기는 루트 a의 제곱이 되겠죠. 밖에 써도 되고 안에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곱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돼요. 자, 루트 속에 있는 a 곱하기 b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24라고 주어져 있죠. 따라서 루트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이 지워지고 밖으로 나올 때는 a로 나올 것이고 b도 양수이므로 그냥 밖으로 나올 때 b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a-b도 이미 주어져 있죠. 2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2라고 쓰시고 루트 24는 4, 6이 24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약분이 되고요. 루트 6분의 1은 유리화를 하시면 6분의 루트 6이 되죠.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x는 3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y는 3 플러스 루트 5분의 1일 때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의 값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꽤 평이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요.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제곱을 하지 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 제곱식을 풀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2xy 플러스 y제곱으로 쓰고 마이너스 xy를 마이너스 2xy로 썼기 때문에 끝에 플러스 xy 한 번 더 써주시면 식이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가 되죠. 그럼 이것은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항을 가지고 x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이라고 쓰시고 xy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각 x 마이너스 y와 xy를 구해서 대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x-y를 구해보면 x와 y를 바로 통분을 해보면 두 분모를 곱하시면 되겠죠. 두 개를 곱하는 것은 합차 공식이에요. 그래서 3, 3은 9. 일단 여기다 x-y 먼저 구할게요. 3, 3은 9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죠. 분의 자 3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4분의 3-3은 없어지고 2루트 5가 되네요. 자, 그래서 약분해서 2분의 루트 5가 됩니다. x-y는 구해 놓았고요. 이제 xy를 구하시면 됩니다. 분모끼리 곱하면 역시 합차처럼 구하시면 되고 분자는 모두 1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따라서 4분의 1이에요. 그럼 이제 x-y를 제곱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x-y를 제곱한다고 하면 4분의 5가 되겠네요. 4분의 5 플러스 xy는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4분의 6이 되어서 약분을 하면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요.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수직선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를 그린 것이다. 자,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입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사각형이므로 모든 변의 길이가 1이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1대 1대 루트 2라고 했었죠. 여기도 1이면 이 길이는 루트 2가 됩니다. 바로 그 AC와 같은 길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A에서 Q까지죠. 그것을 반지름으로 부채꼴을 그린 것이죠. 그래, 원의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습니다. 또 하나가 길이가 같은 것은 B를 중심으로 BD,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똑같겠죠. 모든 길이가 이 보라색과 주황색의 모두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P에서 Q까지를 묻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구간을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P에서 요 점까지는 어차피 BD와 길이가 같고 루트 2와 같죠.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트 2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루트 2고요. 나머지 이제 이 부분까지 Q 부분까지 이 길이를 따로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길이는 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Q까지의 길이가 루트 2, 그 점에서 C까지도 루트 2였죠. 루트 2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워주시면 되는 부분이 빼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죠? 루트 2에서 이 부분을 빼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길이가 정사각형이라서 1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따라서 루트 2에서 루트 2 마이너스 1인 길이를 추가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정답은 5번까지 있는데 3번에 답이 있네요.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3x 플러스 a, 5x 플러스 b를 전개하면 15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일 때 양수 a의 값은 단 a, b는 a가 b보다 큰 정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개를 했을 때 우변과 같은 식이 나온다고 하니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5, 15x, 15x의 제곱 플러스
3bx, 5ax니까 묶어서 5a 플러스 3bx 쓰시면 되고 플러스 ab가 됩니다. 이 식과 15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같은 식이네요. 그죠? 따라서 이것이 a가 되는 것이고 ab가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5a 플러스 3b는 a 곱하기 b는 3.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a, b를 추측을 해내야 하는데 일단 이것이 양수이고 그리고 또 a도 b도 정수이면서 a가 더 크다고 합니다. 두 개를 곱해서 이럴 땐 항상 제가 곱셈에서 먼저 힌트를 얻었었죠. 그래서 곱을 보시면 소수입니다. 소수인 경우에는 하나는 자기 자신, 하나는 1인 수밖에 없죠. 1 곱하기 3, 3 곱하기 1입니다. 그런데 a가 크니까 1 곱하기 3이 아니라 3 곱하기 1일 수가 있는데 곱해서 양이 되는 것은 둘 다 음음일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라지 a가 0보다 커요. 그런데 a의 양수를 곱하고 b의 양수를 곱해서 합을 했기 때문에 이 수는 ab와 ab 자신의 그 부호가 바뀌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두 개를 합해서 양수가 된다는 건 결국은 ab는 모두 양수여야 됩니다. 음이었다면 이 수 자체가 음이 됐겠죠. 따라서 밑에 있는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a는 3이고 b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는 3, b는 1이므로 이것을 대입해서 써보시면 5 곱하기 3은 15, 그 다음 3 곱하기 1은 3 해서 정답은 18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평이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12번입니다.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를 인수분해하였더니 인수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b일 때 a, b의 값은 단 a, b는 상수이다 라고 했어요. 간단한 문제 같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한 것이 이렇게 나와 주었으니 이 식을 다시 전개해서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인데 이 식을 전개를 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x죠? 플러스 b입니다. 두 식을 같다고 비교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3과 b 플러스 1은 같겠죠. 그죠? 그래서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마찬가지로 a와 b도 같다고 놓으시면 되겠죠. a와 b가 같기 때문에 a도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입니다. 다항식 15a 제곱 b 마이너스 5ab 제곱의 인수가 아닌 것은 이것을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인수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죠.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5ab가 공통인수로 빠져나가면 3a가 남고 b 하나 남네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든 하나하나가 인수이고 둘씩 셋씩 묶었을 때가 인수이기 때문에 각각도 인수이고 묶어서도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수가 아닌 것들만 고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A, B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맞고요. 5A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있죠. 그래서 5A도 맞고 5AB도 마찬가지로 전체 이렇게 보시면 5AB가 있습니다. 3A-B도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없는 것은 A-3B 꼴이 보이질 않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14번입니다. 다항식 x-2, 8x 플러스 2-11을 인수분해하였을 때 1차식인 두 인수의 합은 이것을 다시 인수분해를 해서 합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저희는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하는 것이죠.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x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이면 마이너스 15입니다. 자, x에 관한 2차식이고 x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5, 15, 3, 2, 6, 5, 4, 20 딱 되네요.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4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식을 우린 이제 덧셈하면 되는 것이죠. 두 인수를 덧셈을 하시면 6x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은 4번. 15번입니다.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 A와 정육면체 B가 있다. 정육면체 B의 밑면의 넓이와 부피가 각각 직육면체 A 밑면의 넓이와 부피의 5배일 때 다시 돌아와서 읽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문제를 정리를 하고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육면체는 직육면체인데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밑면만 좀 정사각형처럼 그리고 높이가 약간 긴 A라는 직육면체를 그렸습니다. B는 정육면체라고 하네요. 따라서 모든 면이 정사각형인 합동인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반듯한 육면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B는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A도 이 부분은 정사각형인데 그럼 여기를 그냥 AA로 놓겠습니다. A의 밑면의 넓이와 넓이의 5배가 B의 밑면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의 밑면의 넓이를 5A제곱이라고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이죠. A제곱이라고 할 때 이것의 5배가 B가 되는 거죠. B는 5A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를 그럼 정할 수가 있게 돼요. 루트 5A가 되겠죠.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A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루트 5A가 됩니다. 그런데 부피도 5배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높이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h로 놓고 부피를 구하면 밑넓이의 높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것의 a의 5배가 b의 부피라고 합니다. b의 부피는 루트 5a를 세제곱하시면 되기 때문에 5 루트 5 곱하기 a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해내야 될 것은 h가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들은 일단은 다 정리가 되면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a제곱을 지우면 1제곱이 되어서 결국 높이는 a의 높이는 루트 5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놓고 문제를 읽으시면 됩니다. 정육면체 B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직육면체 A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의 몇 배냐. 결국은 B의 모서리 길이의 합 나누기 A의 모서리 길이의 합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B의 모서리의 길이는 모두 똑같은 길이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루트 5A에 곱하기 12개의 모서리가 있습니다. 12개 나누기 이제 A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쓰시면 되는데 A인 것이 위아래 밑면의 테두리를 모두 A로 놓으면 되니까 8A가 되고요. 거기에 높이에 해당하는 루트 5A가 4개가 있을 거예요. 높이는. 그래서 기둥이 4개니까 4 루트 5A라고 쓰시면 돼요. 자, 요것을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분자가 되고 분모가 될 텐데요. 일단 쓰고 나서 약분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루트 5A 이제 단순한 연산 문제가 되었죠. 8A 플러스 4 루트 5A가 됩니다. 이제 지울 수 있는 모든 걸 지우면 각 항에 있는 A를 지우고 요거는 약분을 해서 4, 2, 8, 4, 3, 12, 4, 1은 4로 놓겠습니다. 좀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위아래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같은 것을 곱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앞부분에 있는 것이 지금 2 플러스 루트 5예요.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5를 위아래 모두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하면 분모는 4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분자는 3 루트 5거든요. 그래서 3 루트 5를 분배 법칙을 써서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6 루트 5가 되고요. 6 루트 5 마이너스 3, 5, 15가 되네요. 그런데 분모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위로 붙여 써주시면 마이너스 6 루트 5 플러스 15가 됩니다. 자, 이런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 루트 5, 5번에 있네요. 마이너스 6 루트 5 플러스 15가 정답입니다. 1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 둘레에 너비가 3Am인 길이 있다. 길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정사각형의 둘레가 72m이고 길의 넓이가 108제곱미터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 안쪽 부분이 꽃밭이고 하얀색 부분이 길의 길인데 저 길의 정 가운데를 지나는 정사각형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 하얀 길의 정 가운데 한가운데를 지나는 이 정사각형의 둘레가 72m라고 합니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겠죠. 따라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72m를 4로 나누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한 변의 길이는 4로 나누면 4, 1은 4, 4, 8이 32, 18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가운데를 지나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에서 꽃밭에서 요 가운데 점까지와 그 가운데 점에서 길의 맨 가장자리까지가 반으로 쪼개졌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3m를 반으로 자르면 요 부분은 2분의 3 Am가 되죠. 3Am니까 요 부분도 2분의 3 Am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여기서부터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는 18이라는 숫자 더하기 2분의 3A를 2번 더한 것이 되기 때문에 3Am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똑같은 폭만큼 늘어나 있죠. 폭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똑같이 18 플러스 3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길의 넓이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길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잘라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전체의 넓이에서 이 가운데 있는 꽃밭의 넓이를 빼면 길의 넓이가 나오죠. 전체는 이러한 길입니다. 어차피 꽃밭이 정사각형이고 폭이 똑같은 3A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이 보라색 라인도 정사각형이죠. 따라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면 18 플러스 3A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꽃밭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꽃밭의 가로 역시 마찬가지로 18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18m에서 마찬가지로 2분의 3A와 2분의 3A를 빼면 되는 거니까 18 마이너스 3이 돼요. 3A. 자, 이해가 가시죠? 18-3a가 되니까 저 꽃밭의 넓이인 18-3a의 제곱을 빼시면 나머지 이제 이 하얀 길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것이 108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a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합차 공식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 플러스 3a 플러스 18 마이너스 3a 하나 하고 18 플러스 3a 마이너스 18 플러스 3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서 남는 것만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뿔마 지워지고 뿔마 지워집니다. 그러면 36, 18이 2번 곱하기 3a, 3a니까 6a가 되겠죠. 이것이 108이라는 넓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a는 36, 66이 36, 6, 38, 216분의 108이 되겠죠.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A는 2분의 1이 나오네요. 이것은 객관식 문제라서 골라주시는 문제고요. 정답은 16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 5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학교의 문제는 제가 보건대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대신에 양이 많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5문제 중에 그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문제는 딸려있는 문제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간 배분 하시면서 잘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가 75, 48, 12인 정사각형 ABC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75라고 주었기 때문에 각각 일단 정사각형이니까 써놓는 게 좋겠죠.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여기에 지금 보이게끔 까만색으로 써보면 넓이가 A는 75, B는 넓이가 48, C는 넓이가 12라고 합니다. 정사각형 ABC를 붙여 새로운 도형을 만들 때 둘레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한 변의 길이를 모두 정사각형이니까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시면 루트 75죠. 75는 25 곱하기 3과 같습니다. 따라서 5 루트 3으로 쓰겠습니다. 48은 16 곱하기 3이죠. 4 루트 3입니다. 그리고 12는 4 곱하기 3이므로 2 루트 3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제가 접해봤었지만 요즘에 크게 많이 본 적은 없는데 딱 요 단원에서는 많이 나오는 편이죠. 전에 이런 거를 보셨을 때 둘레를 하나하나 빼고 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 전체의 둘레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선생님도 오랜만에 구하면 이거를 또 차이를 구해서 구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구하시면 훨씬 빠르죠. 그냥 전체를 구하시는 게 같은 걸 구하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요만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구하는 대신에 요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길이 구하는 대신에 여기다 올려서 구하면 되고 마지막에 2루트 3 구하는 대신에 여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둘레는 그냥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시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죠. 그래서 빼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A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면은 간단하게 5루트 3이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올리겠습니다. 5루트 3입니다. B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4루트 3이죠. 4루트 3. 요건 시간이 걸리진 않네요. C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2루트 3입니다. 2루트 3. 새로 만들어진 도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5루트 3, 4루트 3, 2루트 3의 합입니다. 결국 가로는 11루트 3이 되겠죠.
그리고 세로는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습니다. 5 루트 3이죠. 그래서 둘레를 구하면 5 루트 3 더하기 11 루트 3이니까 16 루트 3이고요. 가로 더하기 세로 2배 하시면 둘레가 나오겠죠. 3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정답 1-4번은 32 루트 3입니다. 서술형 2번입니다.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 하자. 예를 들어 루트 3은 1과 2 사이이므로 n3은 1이다. n3은 1이다 해서 이 3을 루트로 씌웠을 때 그 수가 정수 어느 수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네요. 많이 본 유형이고 중요한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n11부터 n20까지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1, 2, 3번까지 있는 이렇게까지 있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2-1부터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nx 이퀄 3인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nx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nx는 루트 x의 값 이하의, 그러니까 이 자체도 포함이 되어서 이하 자연수의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이라는 값은 자연수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루트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값이 바로 nx 이퀄 3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제곱을 해보면 4, 4, 16 이렇게 될 때까지는, 즉 예를 들어서 루트 10, 루트 11, 루트 15는 모두 루트 3과 4 사이의 수죠. 이러한 수들이 모두 3이 되는 수입니다. 값이. 따라서 여기까지니까 x는 16이 되는 순간 루트 16은 4죠. 따라서 9와 16 사이에 9를 포함한 값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수를 묻고 있죠. 여기서 nx 이퀄 4인 값의 범위는, 그러면 이 말은 nx 이퀄 4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루트 x가 4도 되고 그러나 5는 되지 않아야 되는 값이죠. 따라서 이것을 제곱을 하시면 x는 4, 4, 16부터 5, 5, 25까지의 수가 됩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이거를 왜 묻고 있냐면 2-3을 그걸 이용해서 구하라는 문제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11부터 n 몇 가지가 3의 값을 갖고 n 몇부터 몇 가지 n20까지 있죠. 여기서는 20까지 더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4가 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건데요. 루트 값을 씌웠을 때 제곱근의 정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이라는 값은 루트 15까지는 3이고 루트 16부터는 4의 값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따라서 n15까지가 3의 값을 갖고요. 16부터는 4의 값을 갖습니다. 25까지도. 근데 여기서는 20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5개가 3의 값을 갖고 또 16부터 20까지 5개가 4의 값을 가지니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3, 5, 15, 4, 5, 20.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35가 답입니다. 서술형 3번입니다. 3-1과 3-2가 있습니다. 이 식을 전개하시오, 또 이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하는 문제이네요. 간단하죠. 그래서 바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6과 2분의 1을 곱해서 3x제곱 플러스 6, 4, 24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8이죠. 따라서 정답은 3x제곱 플러스 23x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3-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요. 5일은 5. 11이 되기 위해서는 1, 2는 2, 10이고 1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는 거 아시죠? 따라서 인수분해 하시면 5x 마이너스 y, y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x 마이너스 2y 하시면 됩니다. 3번 끝났습니다. 서술형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입니다. 다항식의 곱셈식을 이용하여 28 곱하기 32를 계산하시오. 이것은 30을 이용하면 되겠죠. 30 마이너스 2, 30 플러스 2 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네요. 30의 제곱, 2의 제곱, 900 마이너스 4, 896입니다. 매우 간단하네요. 자, 2번입니다. 4-2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바로 보시면 105 플러스 5나 105 마이너스 5가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이죠. 써볼게요. 105 플러스 5, 105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110, 100, 11,000. 상당히 쉽네요. 모든 문제들이. 4-3 다음 식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를 구하시오. 이것도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식을 어떻게 하면 상수 A가 나오느냐인데 마이너스 12A를 2 곱하기 앞에 있는 수의 제곱을 뗀 수, 즉 2A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셔서 보시면 마이너스 6이 되죠. 따라서 그 수를 제곱해서 A로 보내는 거죠. 결국은 A는 66이 36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10점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 마지막 5번입니다. 다항식 2x 플러스 a, x-5를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0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 b는 상수이다 라고 하고 a, b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전개만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전개를 해볼게요. 이 식을 전개하겠습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0이네요. a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a는 이 식과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교를 하면 뒤에 있는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5가 같아야 되는 거, 5a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일단 a가 구해졌기 때문에 a는 2이기 때문에 이곳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b가 같다는 것은 b는 8입니다.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 나오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빗변의 길이, 빗변과 밑변이 a 플러스 b, b 마이너스 a인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높이를 아셔야겠죠. 높이가 나와 있지 않으니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밑변의 제곱은 높이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높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합차 공식으로 높이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차 공식을 쓰면 앞에 것 플러스 뒤에 것, 앞에 것 마이너스 뒤에 것을 하시면 h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워지고 여기서는 b가 지워지게 되겠죠. 따라서 2b, 2a는 h제곱, 4ab는 h제곱. 따라서 h는 일단 2 루트 ab입니다. h제곱을 구하지 말고 h를 구해서 2 루트 ab라고 놓고 이제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넓이는 밑변 곱하기 b-a, 높이 2 루트 ab 나누기 2가 되겠죠. 따라서 모두 정리를 해주시면 b-a 루트 ab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쉬운 문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제들은 좀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을 익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